감정가 3억짜리 상가를 3천만 원에 샀다면 거의 공짜라고 해도 될 판인데 왜 아무도 사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상가 이야기 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 또 관심이 많고 요즘은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점으로 왜 이렇게 싸졌을까요? 상가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실 증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임대가 안 되는 상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났죠. 오프라인 매장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상가만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이 깨진 상황이죠. 세 번째는 고금리 부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실도 많고 경기 침체도 됐고 금리도 높아졌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경매 낙찰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가 공급 과잉.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공급이 많아 공실이 심각합니다. 상권이라는 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많은 공급 과잉으로 상가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매에서도 유찰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경매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를 요약을 해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종로 상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3억인데 유찰을 11번 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3천만 원에 진행이 됐고 낙찰가율은 9.4%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상가는 감정가가 2.7억이었는데 유찰 횟수가 8회가 진행이 됐고 최종 낙찰가는 1,600만 원에 진행이 됐죠. 낙찰가율은 5.8%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억이지만 유찰을 7번 해서 최종 낙찰가가 890만 원에 진행이 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5%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 상가를 3천만 원에 샀다면 거의 공짜라고 해도 될 판인데 왜 아무도 사지 않았을까요? 투자자들이 외면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상가 같은 경우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실 체크입니다.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수익이 0원이에요. 하지만 이 상가를 가지고 있고 공실이 된다고 해도 관리비와 재산세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상가 공실 같은 경우는 1년, 2년, 많게는 3년, 4년 더 된 상가들도 많기 때문에 공실이 된다는 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도 절대 무시 못하죠.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거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200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신도시 같은 지역은 사람이 유입되고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신도시 상가들의 깔끔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죠.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요. 권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물건들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물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3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물어줄 돈이 5억이면 나는 이 물건을 5억 3천에 산 게 될 수 있겠죠. 권리 분석을 부동산 경매에서는 잘 해야 되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권리들이 많이 있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물건 등과는 다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운영 전략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는 수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상가는 분명 주거용 물건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출도 한번 알아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는 주거용보다 대출 금리가 높고 감정가 대비 대출 한도가 50에서 70%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대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대출 무조건 되겠지 라고 하는데 본인이 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이 불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신용에 도달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보증금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취득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4.6%에서 9.4%까지 진행이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아니라 내가 취득한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이 됩니다. 50억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50억 이하일 경우는 4.6%, 50억 초과 시 법인은 최대 9.4%까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상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공실 위험, 관리비 부담, 금리 상한까지 철저히 다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번 유찰됐다고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물건일수록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현장 답사와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상가는 분명 주거용보다는 난이도는 있지만 이런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만 잘 챙기면 경매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